일장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이름. 중학교 시절 나에게는 준호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실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반씩 나눠 먹던 친구였죠. 준호네 어머니가 싸주신 김치는 유난히 맛있었고 우리 어머니가 부쳐주신 계란말이는 준호가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반찬을 나누며 우리는 형제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될 거야. 준호가 말하면 나는 의사가 되어서 내 학교 학생들 아프지 않게 해줄게 하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철없던 시절의 꿈이었지만 그 꿈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매일이 설렜습니다. 방과 후면 어김없이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수학 문제를 풀기도 하고 좋아하는 여자 선배 이야기에 얼굴을 붉히기도 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뒷마당에서 몇몇 친구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준호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쁜 말은 아니었지만 준호는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전해 들은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내 친구 맞아? 화가 났던 건지 서운했던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어린 마음이 상했던 것뿐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해명하려 했지만 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집스럽게 고개를 돌렸죠. 됐어. 이제 우리 남이야.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사이에 깊은 금을 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같은 교실에 있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점심시간이면 각자 다른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가 몇 번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매번 돌아섰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 작은 오해 하나를 풀지 못해서 그렇게 소중한 친구를 놓쳐버렸으니까요. 졸업 후 우리는 서로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끔씩 준호가 생각났습니다. 특히 봄날 창가에 앉아 있을 때면 함께 도시락을 먹던 그 시절이 떠올랐죠. 준호는 선생님이 되었을까? 잘 살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찾아볼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준호라는 이름은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은 채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끝내지 못한 책의 마지막 장처럼 준호라는 친구는 늘 내 인생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준호는 내 마음속 가장 오래된 미안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장 다시 들려온 익숙한 기척. 정년을 1년 남겨두고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세월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요. 아침마다 출근하고 저녁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는 일상. 그 반복 속에서 나는 언제부터인가 과거를 돌아볼 여유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누구와 웃었고 누구와 울었더라. 퇴근길 버스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가까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 때문에 맺어진 인연이었죠. 진짜 내 마음을 나눴던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자꾸만 젊은 시절로 마음이 향했습니다. 정년이 다가올수록 집에만 있기가 답답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좀 쉬지 그래요 했지만 쉬는 게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도서관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 책도 읽어드리고 책 정리도 도와드린다던데 한번 해볼까? 처음엔 그저 시간을 보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에 들어서는 순간 오래된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그 냄새는 나를 중학교 도서실로 데려갔습니다. 준호와 함께 위인전을 읽던 그때로 말이죠.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책장 사이를 지나다가 누군가 책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지막하고 조심스러운, 그런데 어딘가 익숙한 소리였죠.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약간 구부정한 어깨, 책장을 넘기는 손놀림, 고개를 살짝 숙인 각도까지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마치 수십 년 전 어느 날의 기억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설마,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발걸음을 떼려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만약 준호가 맞다 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니, 그보다도 나를 아직도 원망하고 있다면, 하지만 그리움은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귀 뒤에 작은 점,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책을 읽을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까지. 준호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부른 건지 저절로 흘러나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 맞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엔 의아한 표정이었죠. 누구시지?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너 혹시? 준호도 나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몇 초간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세월이 만들어 놓은 주름살,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정말 내가 맞구나.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서관 창밖으로는 봄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재회를 축복하듯이요.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잊지 않았던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것을요. 오래 기다렸어.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기다렸어. 비록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내 마음은 줄곧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3장 세월보다 깊었던 마음의 그늘. 도서관 한쪽 구석,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자리에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색하지 않다기보다는 너무 많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잘 살았어? 참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50년이라는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럭저럭 너는? 나도 그랬어. 그냥 살았지 뭐.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너를 많이 찾았어. 나는 깜짝 놀라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대학 갔을 때도 동창회 소식 들으면 혹시 너 온다는 애기 있나 싶어서 귀 기울이고 그랬어. 근데 넌 한 번도 안 왔더라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도 사실 비슷했으니까요. 동창회 연락이 올 때마다 혹시 준호가 있을까 궁금했지만 막상 용기가 나지 않아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내가 궁금했어. 근데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 그때 그 일 내가 너무 어리석었잖아.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리석었던 건 나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그 일 있잖아. 사실은 나도 내 편을 들었어. 다른 애들한테 우리 친구 그런 애 아니야 하고 막 화내고 그랬는데 전해진 말은 다르게 전해진 거였어. 뭐? 나도 나중에 알았어. 근데 그땐 이미 늦었더라고. 내가 나를 안 봐주잖아. 몇 번이나 설명하려고 했는데 넌 고개만 돌리고.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게 제일 속상했어. 내 말을 한 번만 들어줬으면 오해가 풀렸을 텐데.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를 짓눌렀던 미안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친구와 싸운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듣지 않고 내 감정만 앞세웠던 것에 대한 자책이었던 거죠. 미안해.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는 그동안 내가 날 버렸다고만 생각했어. 근데 버린 건 나였구나.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을 믿지 않았으니까. 준호가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우리 둘 다 어렸잖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중요한 건 준호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잊지 않았다는 거야. 50년이 흘렀어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어느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도서관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50년 동안 우리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차가운 그늘을 날려버리듯이요. 고마워.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만나줘서.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던 짐이 내려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따뜻한 위로와 용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친구란 오해로 헤어졌어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친구였다는 것을요. 사장 함께 걷는 두 번째 인생길.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도서관 봉사활동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준호도 같은 날 봉사를 신청했다며 웃었죠. 우리는 함께 책을 정리하고 어르신들께 책을 읽어드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책 여기 꽂아야 하나? 준호가 물으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응, 저기 문학 코너. 중학교 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고, 한쪽이 힘들어하면 다른 한쪽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치 50년이라는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요. 어느 날 무거운 책 상자를 옮기다가 내가 잠시 허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요즘 허리가 자주 아팠거든요. 그때 준호가 말없이 다가와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야, 괜찮아. 내가 할게. 됐어. 우리 같이 들자. 준호는 상자 한쪽을 들었고 나는 반대편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함께 나르니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도 이런 게 아닐까? 혼자서는 무겁고 힘든 것도 함께하면 가벼워진다는 것을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걸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할래? 준호가 물으면 나는 언제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서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우리는 지난 세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 결혼은 언제 했어? 28배 했지. 아내는 참 좋은 사람이야.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준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애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제 다 장성해서 각자 가정 꾸렸어. 손주도 셋이나 되고. 나는 핸드폰에서 손주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준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사진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귀엽고 예쁘네. 너 닮았어. 에이, 무슨. 근데 너는? 준호도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이 되지는 못했지만 작은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지금은 아내와 단둘이 조용히 살고 있다고요. 우리는 서로의 삶을 나누며 웃고 때로는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야, 여기 벤치에 앉자. 다리 좀 쉬게.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으면 옆을 지나가는 젊은 연인들이 보였습니다.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걷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저랬었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랬지. 그땐 세상이 다 우리 것 같았는데 지금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준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어 함께 걸을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건강은 괜찮아? 응. 약간 혈압이 높긴 한데 약 먹으면서 조절하고 있어. 너는? 나도 비슷해. 당뇨가 좀 있어서 관리하고 있지. 우리는 서로의 건강 이야기를 나누며 걱정했습니다. 예전처럼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는 대신 이제는 건강과 노후를 이야기하는 나이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솔직하고 더 진실된 대화였으니까요. 야, 우리 내년에도 여기서 봉사활동 계속하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준호 씨 만났어요? 응. 같이 봉사하고 커피 마시고 왔어. 얼굴이 참 좋아 보여요. 친구 만나니까 좋죠. 아내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몰랐던 친구의 따뜻함을 이제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은 내 인생의 두 번째 봄 같았습니다. 오장 늦지 않게 다시 만났다는 기쁨.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선선한 공기가 뺨을 스쳤죠. 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보며 문득 시간의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야, 우리 너무 늦게 다시 만난 거 아닐까? 그 말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 함께 했더라면 더 좋았을 시간들에 대한 미련이었겠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호가 나를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가장 필요한 때에 다시 만난 거야. 가장 필요한 때? 응. 나는 낙엽이 쌓인 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어.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땐 일하느라, 가족 돌보느라 정신없이 살았잖아. 혹시 그때 다시 만났다 해도 지금처럼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었을까?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내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자존심도 세고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도 부족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우리 이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 이게 나이 들면서 얻은 지혜 아닐까? 준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말이죠. 있잖아.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타났을 때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 꿈인가 싶었지. 그런데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았어. 뭘? 우리 우정은 시간이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 50년이 흘렀어도 서로를 알아보고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도서관 중에서 바로 그날, 바로 그 시간에 만났다는 것이요. 우리 참 운이 좋지? 내가 말하자 준호가 웃었습니다. 운이 아니야. 서로를 잊지 않았던 마음이 만든 거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잊었다면 도서관에서 마주쳤어도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준호야. 응? 고마워. 다시 만나줘서. 준호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나야말로 너 덕분에 내 인생이 다시 따뜻해졌어. 우리는 그렇게 벤치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추억도 현재의 일상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요. 내년 봄에는 함께 여행을 가자고, 산에도 오르고 바다도 보러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지만 천천히 걸으면 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보낼지 막연했던 내게 준호는 새로운 의미를 선물해 줬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걷고, 함께 늙어갈 친구가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늘도 준호 씨랑 좋은 시간 보냈어요? 응, 정말 좋았어. 당신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훨씬 밝아졌어. 아내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를 다시 만난 후로 내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처럼 우리의 우정도 오랜 세월 동안 희미해지지 않고 빛나고 있었던 거겠죠? 삶은 참 신기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구나. 이제 나는 압니다. 인생의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요.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도, 사과하기에 늦은 시간도, 친구를 만나기에 늦은 순간도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준호와 나, 우리는 50년을 헤매다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겁니다.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에필로그.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있나요?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연락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